아버님, 저 임신했어요. 며느리의 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저 아기 생겼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임신이라고? 우리 집에 새 생명이? 병원에서 7주라고 했어요. 7주? 벌써 그렇게 됐다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 집에 새 식구가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민수는 알고 있어? 네, 어제 말했어요. 울면서 좋아했어요.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집이 적막했는데 이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릴 거라니. 아이고, 이거 큰일이네. 지향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줄 안 모양입니다. 아니야, 좋은 쪽으로 큰일이라는 얘기야. 정말이요? 그럼 이 집이 다시 살아날 거 아니냐? 지향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지양아, 베트남에서는 임신하면 뭘 먹고 어떻게 지내냐? 지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궁금하세요? 궁금하고 말고 우리 새 식구 건강하게 태어나야지. 베트남에서는 코코넛 물을 많이 마셔요. 아기 피부에 좋다고 해서요. 망고도 자주 먹고요. 코코넛물? 망고? 그런 게 우리 동네 마트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뭐가 있어? 너무 짠 음식은 안 먹어요. 아기한테 안 좋다고 해서요. 아, 그럼 김치는 어쩌지? 우리 집 김치는 좀 짠 편인데.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음식 싱겁게 해야겠네. 나도 혈압 때문에 싱겁게 먹으라고 했거든. 아버님이 너무 맞춰주지 않으셔도 돼요. 무슨 소리야? 가족이 따로 해 먹으면 안 되지. 그 순간 지향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감사해요. 다음 날 저는 시장에 갔습니다. 아저씨, 코코넛 있어요? 웬 코코넛이요?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베트남 사람이거든요. 그럼 저기 과일 전문점에 가보세요. 과일 전문점에 가니 별의별 과일이 다 있더군요. 사장님, 임신부가 먹을 망고 어떤 게 좋아요? 이타이 망고요? 달고 부드러워서 임신부들이 많이 찾아요. 망고 5개, 코코넛물 1박스. 평소 장보는 돈의 2배였지만 손주를 위한 거니까 아깝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지향이에게 건넸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버님,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앞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지향이가 망고를 정성스럽게 깎아서 저에게도 줬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 손주도 이런 맛 좋아할까? 베트남에서는 임신부가 망고 먹으면 아기가 예뻐진다고 해요. 그래? 그럼 매일 먹어야겠네. 며칠 후 지향이가 입덧 때문에 고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밤에 계속 토했어요. 얼굴이 헬쑥해서 보기에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지양아,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베트남에서는 입덧할 때 뭘 먹는지. 그날 저녁 지향이가 친정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사도는 제가 인사하자 깜짝 놀라시더니 연신 고개를 숙이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셔? 고맙다고 하세요. 딸 잘 챙겨주신다고. 안사돈이 뭔가 길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입덧할 때는 생강차를 마시래요. 그리고 매실도 좋다고 하세요. 생강차와 매실이라니. 그건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아침에 생강차를 끓여줬습니다. 지향이가 한 모금 마시더니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맛있어요. 속이 편해져요. 다행이네, 매일 끓여줄게. 신기한 건 안사돈이 알려준 방법들이 우리나라와 비슷했다는 겁니다. 결국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디나 똑같나 봅니다. 지향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 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곧 우리 집에 아기가 태어날 겁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아버님,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향이가 손으로 배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임신 12주가 되니 정말 조금씩 볼록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와, 신기하네. 매일 보면서도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려웠는데 이날은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우리 손주가 자라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뭘 조심해야 돼? 베트남에서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태교를 시작해요. 태교? 어떻게 하는 건데? 지향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설명했습니다. 음식도 더 조심해서 먹어야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해요. 그리고 그리고 아기한테 좋은 음악을 들려줘야 해요. 클래식이나 자연의 소리 같은 거요. 클래식이라니 저는 평생 트로트밖에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CD 사다 줄게. 정말이요? 너무 감사해요. 그날 오후 저는 읍내 음반 가게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태교용 음악 있어요? 손주 생기신 거예요? 예, 며느리가 임신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여기 태교 음악 전용 코너가 있어요. 요즘 세상은 참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태교 음악만 따로 코너가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모차르트가 제일 인기 많아요. 아기 두뇌 발달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차르트 CD 2장과 자연의 소리 CD 1장을 구입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지향이에게 건네주었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벌써 사오셨어요? 그럼 우리 아기 두뇌 발달에 좋다니까? 지향이는 음악을 틀었고 고요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때? 좋아요.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음악이 나오자 지향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가 움직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진짜야? 아직 12주인데? 느낌이에요.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며칠 후 지향이가 갑자기 이상한 것을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두리안이 먹고 싶어요. 두리안? 그게 뭐야? 베트남 과일인데 냄새가 좀 독특해요. 냄새가 독특한 과일이라니 또 구하러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거 우리나라에서 팔긴 해?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갔던 과일 가게 혹시 있을까요? 그래, 거기 한번 가보자. 저는 지난번에 들렀던 과일 전문점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두리안 있어요? 두리안이요? 냄새 때문에 평소엔 안 들여놓는데 주문은 가능해요? 그럼 주문 좀 해주세요.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그게 먹고 싶다네요. 아, 그럼 최대한 빨리 준비해 드릴게요. 이틀 후 두리안이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지향이가 두리안을 보자마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님, 진짜 구하셨네요? 그럼? 근데 이거 냄새가 좀... 저는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먹던 거라서요. 지향이는 두리안을 까서 한 입 먹더니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저도 한 입 먹어보았는데 냄새는 지독했지만 맛은 달콤했습니다. 우리 손주도 이 맛 좋아할까? 베트남에서는 임신부가 두리안 먹으면 아기가 영리해진다고 해요. 그래? 그럼 자주 사다 줄게. 아니에요. 너무 비싸잖아요. 뭔 소리야? 우리 손주를 위한 건데 비싸긴 뭐가 비싸? 그 무렵부터 저는 지향이의 식단을 본격적으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지향이를 위해 요리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후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향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울어?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서요. 뭐가 감사해? 아버님이 저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신경 써주시니까. 제 친아버지도 이렇게까지 안 해주셨을 텐데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뭔가 뭉클했습니다. 지향이도 우리 딸이나 마찬가지야. 당연한 일 하는 거지.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마음 편하게 임신할 수 있어요. 저녁 무렵 지향이가 집에 가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내일 초음파 보는 날이에요. 오, 그래? 네, 내일 처음으로 아기를 볼 수 있어요. 아기를 처음 본다고 하니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며느리와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의사 선생님이 아주 건강하다고 했어요. 크기도 주수에 맞고 심박수도 정상이에요. 다행이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는 병원에서 받아온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기가 보인다. 아기의 몸이 보였습니다. 우리 손주를 벌써 이렇게 볼 수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보니 지향이가 배에 손을 얹고 조용히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뭘 하는 건지 몰라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가만 들어보니 우리말이 아니더군요. 베트남 말로 뭔가를 노래하듯 말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방해가 되었나요? 지향이가 저를 보더니 얼른 일어서려 했습니다. 아니야. 뭘 하고 있었던 거니? 제가 물어보니 지향이가 조금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베트남에서는요, 엄마가 뱃속 아기한테 자장가를 불러준다고 해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더 건강하고 착하게 자란다고. 그 말을 들으니 신기했어요. 우리나라에도 태교라는 게 있긴 하지만 베트남 자장가를 불러주는 건 처음 봤거든요. 궁금해서 더 물어봤습니다. 그래?
무슨 자장가인데? 지향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베트남 전래 자장가예요.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부모를 잘 따르고 효심이 깊은 아이가 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매일 부르는 거니? 네, 베트남 엄마들은 다 그래요. 어머니도 저한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문득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민수를 가졌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밤마다 배를 쓰다듬으며 우리 아가야, 건강하게 나와라.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하며 중얼거리곤 했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것도 태교였나 봅니다. 그럼 한번 들려줄 수 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향이 잠시 놀란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이 괜찮으시다면요. 그리고 지향이가 다시 배에 손을 올리고 노래를 시작했어요. 베트남 말이라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부드럽고 포근한 소리였습니다. 지향이가 부르는 자장가 속에 담긴 마음이 언어를 넘어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떠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할 게 뭐 있어? 참 좋구나. 제가 말하니 지향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향아, 그런데 베트남 말 뜻도 알려줄 수 있니? 지향이가 기꺼이 설명해 줬어요. 첫 번째는 아가야, 엄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거라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 나와서도 건강하게 웃으며 살아가거라예요. 마지막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착한 아이가 되거라예요. 듣고 보니 우리나라 부모들이 아이한테 바라는 마음과 똑같더군요. 건강하게 자라고 효도하고 착하게 살라는. 나라는 다르지만 부모 마음은 다 같은가 봅니다. 어느 날은 지향이가 제게 물어봤어요. 아버님, 민수 오빠 어렸을 때는 어떤 노래 불러주셨어요? 그 말에 옛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내가 민수를 재울 때 자주 불러주던 노래가 있었거든요. 차장자장 우리 아가 같은. 민수 어렸을 때는 민수 엄마가 주로 불러줬는데 내가 기억하는 건 자장자장 우리 아가라는 게 있지. 그것도 들려주실 수 있나요? 솔직히 노래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내처럼 곱고 고운 목소리가 아니라서요. 하지만 지향이가 그렇게 부탁하니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게나마 자장자장 우리 아가를 불러봤어요. 아버님, 방금 아기가 움직였어요. 아버님이 노래 부르실 때요. 정말? 네. 평소보다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할아버지 목소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손주가 제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니. 아직 본 적도 없는데 벌써 할아버지와 손주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생각해봤어요. 처음에는 베트남 말 자장가가 낯설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집안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특히 지향이가 자장가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향이가 임신 5개월째 접어들면서 입덧이 심해졌습니다. 종종 화장실로 뛰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냄새만 맡아도 울렁거린다고 하더라고요. 지향아, 괜찮니?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걱정스러워 물어보니 지향이는 창백한 얼굴로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괜찮아요, 아버님. 베트남에서도 엄마들이 다 이런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봐도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소파에 누워서 지내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민수는 출장이 많아서 집에 없는 날이 잦았고 결국 지향이를 돌보는 건 제 몫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어요. 아내가 민수를 가졌을 때는 제가 농사일로 바빠서 시어머니가 와서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제가 직접 돌봐야 하니. 게다가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지향이가 고향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밤에는 자주 울먹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느 날 밤, 지향이가 방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베트남 말이라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울먹거리는 게 분명히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향아, 어젯밤에 전화했지? 고향 가족들이랑 통화했니? 네, 어머니랑 통화했어요. 지향이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많이 보고 싶지? 지향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기가 생기니까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나요. 어머니도 저를 가졌을 때 이런 기분이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결혼해서 한국에 살고 있다지만 어린 나이에 이국 땅에서 첫 아이를 가져보니 얼마나 외롭고 무서울까. 지향아, 같이 영상통화 해보자. 요즘은 얼굴 보면서 통화할 수 있잖아. 하지만 아버님은 괜찮아? 나도 베트남 사돈들과 인사라도 해야지. 그날 저녁
지향이가 영상통화를 시작했어요. 지향이가 베트남 말로 뭔가 설명하더니 저를 카메라 쪽으로 불렀어요. 아버님, 우리 어머니예요. 안사돈이 저를 보더니 깊이 인사를 했어요. 저도 얼른 인사를 했습니다. 안사돈이 뭔가 말씀하셨는데 지향이가 통역해줬어요. 어머니가 저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아기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아, 뭘 그런 말씀을? 지향이가 착해서 제가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향이가 제 말을 통역해주니 안사돈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말은 통하지 않지만 서로 고마워하는 마음은 충분히 느껴졌어요. 그 뒤로 안사돈이 뭔가 길게 말씀하셨는데 지향이가 듣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뭔 말씀을 하시는 거니?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먹으면 좋은 베트남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주시겠대요. 그리고 베트남 전통 태교법도. 그 말을 듣고 감동받았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딸과 손주를 걱정하는 엄마 마음은 똑같구나 싶어서요. 지향이가 첫 번째로 배운 건 차카인이라는 새콤달콤한 국물 요리였어요. 연어와 파인애플을 넣고 끓이는 건데 입덧 있는 임신부에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향이가 만든 요리를 한 숟갈 떠먹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정말 맛있어요. 베트남에서 먹던 맛이 나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베트남 전통 태교법도 시작했어요. 베트남 음악을 틀어놓고 지향이가 가져온 베트남 풍경 사진을 벽에 걸어놓고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특히 베트남 음악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우리 국악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잔잔하면서도 애잔한 선율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어요. 지향이도 베트남식 태교를 하면서 많이 안정된 것 같았어요. 입덧도 조금씩 나아지고 표정도 한결 밝아졌거든요. 실제로 저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베트남 안사돈을 보면서 또 하나 깨달은 건 세상 어느 나라 할머니든 자식과 손주를 향한 사랑은 똑같다는 거였어요. 화면 너머로도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지요. 지향이가 입덧이 심했던 시기가 지나면서 함께 베트남 요리를 만들고 안사돈과 영상통화도 하고 베트남 태교법을 배우면서 어느새 베트남이 저에게도 낯선 나라가 아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향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한국에 있는 시아버지도 베트남에 있는 친정어머니도 모두 지향이와 뱃속 아기를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어느 날 저녁 지향이가 말했어요. 아버님,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한국에서 아기를 낳아야 한다는 게. 그런데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아버님도 계시고 어머니도 멀리서 도와주시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렇게 한 가족이 될 수 있구나 싶었지요. 지향이가 임신 10개월째 되던 어느 새벽 갑작스런 소리에 잠이 깼어요. 아버님, 아버님. 지향이가 급하게 부르더라고요. 얼른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니 지향이가 배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아기가 나오려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드디어 손녀가 세상에 나오려는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어요. 민수는 출장 중이라 새벽 6시쯤에나 들어올 예정이었거든요. 진통이 얼마나 자주 와? 한 10분마다요. 아프긴 한데 참을 만해요. 괜찮아. 천천히 숨 쉬고. 일단 민수한테 전화부터 하자. 민수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알렸더니 깜짝 놀라며 지금 당장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거리가 있어서 2시간은 넘게 걸릴 것 같았어요. 지향아, 민수 오기 전에라도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진통이 점점 더 아파져요. 서둘러 차를 빼고 지향이를 태웠어요.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왔는데 이런 응급 상황은 처음이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에 지향이가 여러 번 신음했어요. 진통이 올 때마다 제 심장도 덩달아 쿵쾅거렸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가니 간호사들이 얼른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지향이를 분만실로 옮기고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되었죠. 분만실 앞 대기실에 혼자 앉아있으니 30년 전 민수가 태어나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초조하게 기다렸었는데 그때는 아내가 상고를 겪고 있었고 이번엔 며느리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벽시계만 째깍째깍 소리내며 돌아가고 분만실에서는 간헐적으로 지향이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다가 민수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아버지, 지향이는요? 어떻게 됐어요? 아직 안 나왔어? 2시간째 진통 중이야. 민수도 분만실 앞을 왔다 갔다 하며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아빠가 될 사람이 이렇게 떠는 걸 보니 30년 전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민수야, 앉아서 기다려. 첫 아이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잖아. 네, 그런데 지향이가 많이 아픈 것 같아서 걱정돼요. 그때 분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보호자가 누구세요?
저요, 남편입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산모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진통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어서 자연분만이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수술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다려보세요. 의사가 들어간 후 민수가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향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괜찮을 거야. 요즘 의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걱정 말고 기다리자. 하지만 저도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30년 전 아내가 민수를 낳을 때도 힘들어했거든요. 또 1시간이 지나고 분만실에서 지향이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제가 들어가서 좀 더 지켜볼게요. 민수가 분만실에 들어가 지향이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딸이에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손녀가 드디어 세상에 나온 겁니다. 민수는 엉엉 울고 있었고 지향이는 기진맥진한 상태에서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향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오빠. 이런 예쁜 아기를 낳게 해줘서 고마워. 그날 밤 지향이와 아기가 병원에서 쉬고 민수와 저는 집에 왔어요. 집이 이렇게 조용한 줄 몰랐어요. 그동안 지향이가 있어서 느끼지 못했는데 혼자 있으니 다시 정막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종류의 정막이었어요. 며칠 후면 아기 울음소리로 가득 찰 집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뭘 그런 걸로. 가족인데? 지향이가 아버지를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던 지향이가 이제는 정말 내 딸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집에는 세 세대가 함께 살게 되는구나. 할아버지인 제가 있고 아빠 엄마인 민수와 지향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갓난아기까지. 정말 뿌듯했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보내고 드디어 지향이와 아기가 집으로 왔어요. 집 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기용품들로 가득하고 곳곳에서 아기 냄새가 났어요. 지향아, 집이 어때? 병원보다 편하지? 네, 역시 집이 제일 좋아요. 아기도 여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아기는 대부분 잠만 자고 배고플 때만 울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직 아기 이름을 정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아들이 지향이와 함께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이름을 지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왜 나한테? 민수 오빠 이름도 아버님이 지으셨잖아요. 이 아이 이름도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민수 이름을 지을 때가 떠올랐거든요. 30년 전 아내와 며칠 동안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었는데 하지만 이 아이는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를 이어주는 아이잖아. 내가 지으면 너무 한국식이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자랄 거니까요. 한국 이름이면 좋겠어요. 지향이의 진심 어린 부탁에 고민이 되었어요. 이름이라는 건 평생 따라다니는 거니까 함부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에게 어울리는 이름이 뭘까?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의미도 있고 예쁘고 좋은 뜻도 있고? 그러던 어느 날 아기가 울고 있는데 지향이가 베트남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여름하 은혜은. 아기가 여름에 태어났고 우리 가족에게 온 은혜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발음도 예쁘고 부르기도 쉬웠어요. 다음날 아침 지향이에게 말했어요. 지향아, 이름 생각해뒀어? 정말이요? 뭐예요? 하은, 여름하, 은혜은. 하은. 지향이가 몇 번 중얼거리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예뻐요. 무슨 뜻이에요? 여름에 태어난 우리 가족의 은혜라는 뜻이야. 지향이가 아기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하은아, 내 이름이야. 하은아. 아버님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감사해요. 그날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 말했어요. 민수야, 아기 이름 정했어? 하은이야. 하은? 좋네요. 하은아. 민수가 아기를 보며 불러보더니 만족스러워했어요. 며칠 후 지향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아버님 하은이한테 베트남 이름도 지어주면 안 될까요? 베트남 이름? 네. 한국 이름은 하은이고 베트남 이름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트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부르실 때 쓸 수 있게요. 그 말을 듣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좋지. 어머니한테 물어볼까요?
그날 저녁 지양이가 안사돈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지양이가 하은이를 안고 카메라에 보여주니 안사돈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베트남 말로 뭔가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양이가 통역해줬어요. 아기가 너무 예쁘다고 하세요. 그리고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베트남 이름도 지어달라고 부탁해봐. 지양이가 베트남 말로 설명하니 안사돈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했어요. 어머니가 린이라는 이름을 제안하세요. 연꽃이라는 뜻이래요. 연꽃? 네. 베트남에서 연꽃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걸 상징해요. 진흙 속에서도 깨끗하게 피어나는 꽃이라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순수하게 자라라는 의미예요. 린? 좋은 이름이네. 그렇게 우리 손녀는 한국 이름 하은과 베트남 이름 린을 모두 갖게 되었어요. 하은이가 클 때는 한국 이름으로, 베트남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는 베트남 이름으로. 지양아, 베트남에서도 할아버지가 손주 이름을 지어주는 풍습이 있어? 네, 있어요. 보통 가족의 어른이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에는 가족의 바람이 담겨 있다고 해서 신중하게 짓죠. 며칠 후 지양이 아버지와도 영상통화를 했어요. 사돈이 하은이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양이가 통역해줬어요. 아버지가 손녀가 너무 예쁘다고 하세요. 그리고 한국 할아버지가 좋은 이름을 지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도 사돈에게 인사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았어요. 하은이가 태어난 지 2달이 지나면서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벽부터 수유 소리, 낮잠 시간의 고요함, 저녁이면 들려오는 아기 웃음소리. 지양이는 수유를 하느라 밤낮이 바뀌었어요. 저는 농사일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데 지양이는 새벽 수유 때문에 늦게 잠들어서 아침에 힘들어했어요. 그렇게 하은이가 울면 제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분유도 타주기 시작했어요. 30년 만에 다시 하는 육아였지만 의외로 손에 익더라고요. 지양이도 제가 육아를 도와주니까 많이 편해했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뭘 그런 걸로? 할아버지 역할이잖아. 그러다가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은이가 자꾸 배탈이 나는 거예요. 분유를 먹고 나면 토하거나 설사를 하는 일이 잦았어요. 지양아, 혹시 분유가 안 맞는 건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했는지? 지양이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상담받더니 베트남 전통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쌀미음을 끓여서 먹이면 좋겠다고 하세요. 베트남에서는 아기들한테 쌀미음을 많이 먹여요. 지양이가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쌀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다음 믹서기로 곱게 갈았어요. 그리고 물에 끓여서 채로 걸러내니 정말 곱고 부드러운 쌀미음이 되었어요. 이거 맛이 어때? 제가 한 숟갈 떠먹어 보니 담백하고 고소했어요. 아기가 먹기에 딱 좋을 것 같았어요. 하은이에게 쌀미음을 조금씩 먹여보니 신기하게도 잘 받아 먹더라고요. 그리고 배탈도 안 나고 토하지도 않았어요. 외할머니 말이 맞네. 우리 하은이가 쌀미음을 좋아하는 것 같아. 네, 정말 다행이에요. 베트남에서는 쌀이 주식이라서 아기들도 쌀로 만든 음식을 잘 먹는다고 해요. 하은아, 이 쌀은 할아버지가 직접 기른 거야. 정말 정성껏 키운 쌀이란다. 하은이는 물론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제 말에 웃는 것 같았어요. 하은이가 5개월이 되면서부터는 더 다양한 이유식을 시도해봤어요. 호박죽, 단호박죽, 바나나 미음. 지양이가 베트남에서 배운 방법과 우리나라 전통 방법을 섞어가며 만들었어요. 지양아, 우리 하은이는 한국 음식도 먹고 베트남 음식도 먹으니까 정말 국제적인 아기네. 맞아요. 나중에 커서도 두 나라 음식을 다 좋아할 것 같아요. 하은이가 6개월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아하는 소리를 냈어요. 그 순간 온 집안이 떠들썩해졌어요. 지양아, 하은이가 말했어? 아라고 했어? 정말이요? 어디서 들었어요? 거실에서 내가 이유식 먹여주고 있는데 갑자기. 그날 저녁 민수가 돌아와서도 하은이가 소리내는 걸 기다렸어요. 하은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더 신이 났는지 아하며 옹알거렸어요. 우와, 정말 말하네. 그날 밤 베트남 할머니와 영상통화를 할 때도 하은이가 소리를 냈어요. 외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베트남 말로 뭔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는 거야? 하은이가 정말 똑똑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베트남 말도 가르쳐야 한다고 하시네요. 베트남 말? 네. 하은이가 커서 베트남에 놀러 오면 할머니랑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 말을 듣고 생각해봤어요. 하은이가 한국말과 베트남 말을 모두 배운다면 정말 특별한 아이가 될 것 같았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 지양아, 하은이한테 베트남 말도 가르쳐줘.
정말이요? 너무 어리지 않을까요? 아니야. 아기들은 언어 습득력이 좋다잖아. 우리말 배울 때 베트남 말도 같이 배우면 더 좋을 거야. 그렇게 하은이는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동시에 들으며 잘하기 시작했어요. 지양이가 베트남 자장가와 한국 자장가도 불러주고 하은이는 두 나라 언어의 소리에 익숙해져 갔어요. 몇 개월 후 하은이가 엄마라고 말했을 때 지양이는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님, 하은이가 엄마라고 했어요. 정말? 어디서? 지금 여기서요.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할아버지도 따라했어요. 물론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아버지 정도로 들렸어요. 하은아,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아버지,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내 이름을 부르는 손녀의 목소리가 이렇게 감동적일 줄이야. 하은이가 돌을 맞이할 무렵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아기 침대와 장난감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냉장고에는 하은이 유식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안에 아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하은이는 이제 혼자 앉을 수 있게 되었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를 뚜렷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어느 가을날 지양이가 특별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님, 베트남에서 어머니가 오시고 싶어 하세요. 친정어머니가? 언제? 하은이 돌잔치 때 오시고 싶다고. 손녀 돌잔치를 어떻게 놓치겠냐고 하세요. 그래, 좋지. 우리 사돈을 한국에서 보면 좋겠네. 정말이요?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우리 하은이 외할머니인데. 며칠 후 안사돈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지양이가 베트남 말로 인사하니 안사돈이 저를 보며 깊이 인사했어요. 저도 얼른 인사했습니다. 안사돈이 뭔가 말하는데 지양이가 통역해줬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저와 하은이를 잘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세요. 뭘 그런 말씀을? 저야말로 고맙죠. 집에 도착해서 안사돈이 하은이를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영상으로만 보던 손녀를 직접 안아보니 얼마나 감동스러우셨을까요? 린, 안사돈이 베트남 이름으로 하은이를 부르며 꼭 안아주었어요. 하은이도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금세 외할머니에게 안겼어요. 역시 핏줄은 속일 수 없나 봅니다. 안사돈은 한국에 2주 정도 머물 예정이었어요. 그동안 지양이와 함께 생활하며 하은이를 돌봐주기로 했죠. 첫째 날부터 안사돈은 주방에 들어갔어요. 지양이와 함께 베트남 음식을 만드는 거였죠. 뭘 만드시는 거야? 쌀국수요. 베트남 대표 음식이에요. 어머니 특제 쌀국수를 만들어 주시겠대요. 그날 저녁 안사돈이 만든 쌀국수를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동안 지양이가 만든 것과는 또 다른 깊은 맛이 있더라고요. 와, 이거 정말 맛있네. 솜씨가 대단하셔. 지양이가 통역해드리니 안사돈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부터 안사돈이 하은이 육아를 도와주었어요. 하은이를 달랠 때도 베트남 자장가를 불러주고 하은이가 외할머니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지양아, 베트남에서는 아기 키우는 방법이 우리랑 많이 달라? 비슷한 것도 많아요. 하지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죠. 어머니가 지금 하은이한테 베트남 전통 마사지를 해주고 있어요. 안사돈이 하은이 팔다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니 하은이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깔깔 웃으며 손발을 흔들더라고요. 안사돈이 머무는 동안 우리 집은 더욱 북적거렸어요. 지양이는 오랜만에 친정어머니와 함께하니까 너무 좋아했고 하은이는 새로운 할머니가 생긴 게 신이 났고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안사돈의 적응력이었어요. 한국 음식도 잘 드시고 한국 생활에도 금세 익숙해졌어요. 어느 날은 안사돈이 김치를 담그는 걸 구경하더니 직접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지양아, 베트남에도 김치 같은 게 있어? 비슷한 절임 음식이 있어요. 어머니가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세요. 그렇게 지양이가 안사돈과 함께 김치를 담갔어요. 처음에는 고춧가루 양 조절을 못하셔서 너무 맵게 만들었는데 두 번째부터는 제법 그럴듯하게 만들었어요. 와, 손재주가 정말 좋으시네. 안사돈이 만든 김치를 먹어보니 우리 김치와는 조금 다른 맛이었지만 나름대로 맛있었어요. 그리고 안사돈은 하은이에게 베트남어도 열심히 가르쳐 주었어요. 반은 할아버지, 반아이는 할머니, 애미 엄마, 보가 아파? 하은이가 베트남어 단어들을 하나씩 따라했어요. 지양아, 하은이가 정말 똑똑하네. 두 나라 말을 다 배우고 있어. 네, 정말 신기해요. 안사돈이 머문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하은이가 베트남 할머니를 보고 반아이라고 말한 거예요. 안사돈이 너무 감동해서 하은이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 손녀가 자기를 베트남 말로 할머니라고 부르니까 너무 감동스럽다고.
한국에서도 베트남어를 잊지 않고 있어서 고맙다고 하세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감동했습니다. 국경과 언어를 넘나드는 할머니와 손녀의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싶었지요. 안사도는 하은이 돌잔치 준비도 도와주었어요. 베트남 전통 돌잔치 풍습도 있다며 베트남식으로도 축하해주고 싶다고 하였죠. 베트남에서는 돌잔치를 어떻게 해? 베트남에서는 티투이라고 해요. 아기가 건강하게 1년을 보낸 걸 축하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라라고 기원하는 거예요. 안사돈이 준비해온 베트남 전통 돌잔치 용품들을 보여주었어요. 작은 연꽃 모양 장식품들, 베트남 전통 의상, 그리고 특별한 의미가 담긴 선물들. 이건 뭐야? 베트남에서는 돌잔치 때 아기 앞에 여러 가지 물건을 놓고 아기가 뭘 집는지 보는 풍습이 있어요. 그걸로 미래를 점쳐보는 거죠. 한국의 돌잡이와 비슷한 풍습이 베트남에도 있다니 신기했어요. 드디어 하은이 돌잔치 날이 왔어요. 민수 직장 동료들과 동네 분들도 오셔서 하은이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은이 앞에 돌잡이 물건들을 놓고 하은이가 뭘 집는지 지켜봤어요. 하은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붓을 집었어요. 와, 공부 잘할 아이네? 베트남에서도 붓을 잡으면 학자가 된다고 해요.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안사돈도 너무 좋아하며 하은이를 안아 올렸죠. 그날 저녁 손님들이 다 간 후에 우리 가족끼리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양아,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네. 네,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도 와주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은이를 축하해 주시고 안사돈이 뭔가 말씀하시더니 지양이가 통역해줬어요. 어머니가 아버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하세요. 하은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시고 저도 가족처럼 받아들여 주셔서 저도 안사돈에게 말씀드렸어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지양이가 우리 가족이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안사돈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진심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어느새 안사돈이 한국을 떠나는 날이 다가왔어요. 2주가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았죠. 아쉽네. 하은이 할머니가 계속 계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래요. 하은이도 할머니랑 헤어지기 싫어할 것 같아요. 공항에서 안사돈을 배웅할 때 하은이가 울었어요. 아직 어리지만 할머니가 떠난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안사돈도 하은이를 꼭 안으며 베트남 말로 뭔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는 거야? 건강하게 자라라고 베트남 말 잊지 말라고 할머니가 항상 사랑한다고. 저도 안사돈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다시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안사돈이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안사돈이 떠난 후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베트남 말이 끊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니 뭔가 허전했어요. 지양아, 하은이 할머니가 계실 때 정말 좋았네. 네, 저도요. 하은이도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할 것 같아요. 하은이는 며칠 동안 베트남 할머니를 찾았어요. 바나이, 바나이 하며 집안을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안사돈과 저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하은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똑같았습니다. 하은이가 돌을 넘기면서 더 활발해졌습니다. 혼자서 걸을 수는 없지만 기어다니며 집안 곳곳을 탐험했어요. 하은아, 위험해. 거기 가면 안 돼. 하은이는 제 말을 알아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해맑게 웃으며 계속 기어다녔어요. 지양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님이 하은이한테는 정말 약하시네요. 당연하지. 우리 손녀인데. 하은이가 정말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지요. 한국에서는 할아버지 인체가 있고 아빠 엄마인 민수와 지양이가 있고 베트남에서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있고 한국말도 하고 베트남 말도 하고 한국 음식도 먹고 베트남 음식도 먹고 어느 날 하은이가 저를 보고 할아버지라고 말했어요. 응, 할아버지야. 우리 하은이. 그리고 지양이를 보고는 엄마라고 했어요. 지양이가 베트남 말로 뭔가 말하니 하은이가 M이라고 대답했어요. 지양아, 하은이가 두 나라 말을 정말 잘하네. 네, 신기해요. 자연스럽게 두 언어를 다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하은이에게는 한국과 베트남이 구분이 없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두 문화 모두가 자기 것인 거죠. 저에게도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베트남 문화가 낯설고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삶이 훨씬 풍성해졌어요. 30년간 농사만 지으며 단조롭게 살았는데 이제는 매일이 새로웠어요. 하은이 덕분에 새로운 일상이 생겼고 지양이 덕분에 새로운 문화를 배웠고 베트남 가족들 덕분에 세상이 넓어졌어요. 겨울이 되어 하은이가 15개월이 되었을 때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하은이가 처음으로 혼자 걸은 거예요.
그날 저녁 하은이가 소파 옆에 서 있다가 갑자기 저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지향아, 하은이가 걸어온다. 정말이에요? 하은이가 비틀비틀하면서도 용감하게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그리고 제품에 쏙 안겼어요. 우리 하은이 대단하네. 처음으로 걸었네. 며칠 후 사돈과 영상통화를 할 때도 하은이가 걷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사돈이 너무 좋아하며 박수를 쳤어요. 하은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더니 하은이가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빨리 베트남에 놀러 오라고 하세요. 베트남에 놀러 가는 것도 좋겠네. 하은이가 좀 더 크면 그렇게 우리는 하은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하은이가 뛰어다니는 소리, 지향이가 베트남으로 전화하는 소리, 민수가 퇴근해서 하나, 아빠 왔다 하는 소리. 모든 소리가 제겐 음악 같았어요. 외롭고 조용했던 집이 이제는 생기와 활력으로 가득했거든요. 하은이가 할아버지 하며 저를 부를 때마다, 지향이가 아버님 하며 저를 찾을 때마다 저는 새삼 느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구나. 이렇게 새로운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이제는 확신해요. 가족이라는 건 피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해지며, 문화의 차이는 극복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소중한 깨달음을 준 지향이와 하은이에게, 그리고 멀리 베트남에서 우리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하은이가 자라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들이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오늘도 저는 우리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